이재명 대통령의 30일 취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야당은 그 기자회견 어떻게 들었는지 새로 출범한 송원석 비대위원회에 김대식 국민의힘 비대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취임 30일 기자회견이었어요. 대통령. 예. 의원님이 이제 야당 의원으로서 그 야당 지도부로서 딱 보셨을 때 어느 점에 좀 주목을 하셨나요? 주목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상당히 좀 빨랐죠. 평소에 네. 역대 대통령들 보면 한 100일 기자회견 이렇게 맞아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만에 그리고 3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뭐 그래요? 3일, 예. 6월 3일, 뭐 12월 3일 그러니까 12월 3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 3일 예. 3일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대단한 예. 뭐 자신감이 있어 보였다. 아하. 그리고 상당히 뭐 또 자화자찬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 점에서 그 역대 대통령 파격적으로 이런 소통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하고요. 예. 또 121분에 관해서 좀 즉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연달 없이 저 기자들하고 아하. 또 눈높이도 맞췄고 예. 그런 부분 민생 외교 또한 검찰 개혁 주요 현안에 대해서 예. 직접 설명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오. 예. 예. 그리고 이제 공직자 인선에 대해서 내 편만 쓰지 않겠다 어허. 이런 부분. 예.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캠코더 인사라는 그 별명이 있었잖아요. 예. 자, 그런 점 또 그런 거 그거 안 하는 점. 안 하는 예. 점. 예.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의 부활을 약속한 예. 것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예. 봅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서 약속하셨으니 9년 만에 이제 정상할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다만 이제 야당 의원들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리인이기 예.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이런 부분 예.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예. 말보다는 예. 행동을 기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121분 동안 쉼없이 쏟아냈기 때문에 예. 이제는 행동으로 책임질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의원님 네. 지금 제1야당의 지도부의 평가인데 굉장히 후한 평가를 해주셨어요. 아니 왜냐하면 예. 어제 이제 당의 공신 논평, 국민의 예. 공신 논평을 보면 박성훈 원내대변인 자기 합리화와 궤변이 난무한 거짓말 잔치다. 송원석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역대 가장 빠른 자화자찬 기자회견이다. 나경원 의원 쇼가 아니라 재판에서는 책임의 정치가 필요하다. 이건 굉장히 박한 평가인데 그렇죠. 저 의원님의 평가는 굉장히 후하신데요. 아니 저는 이제 전부 후하게 줄 때는 주고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서두에 아하. 일반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100일만 했는데 예. 30일만 했지 않습니까? 예. 30일 만에 자신감도 있었지만은 예. 자화자찬도 아. 30일 만에 제일 빨랐다. 예. 이제 이런 것으로 함축성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또 잘한 부분은 잘한다고 평가해주고 예. 또 야당으로서 아하. 그리고 이 또 국민이 평가를 할 거니까 우리가 아무리 또 몸부림을 치고 이렇게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지금 속도 없이 지금 제한 없이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예. 이것은 나중에 서서히 가다 보면은 국민들이 저는 평가할 예. 거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어제 어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한 점수도 좀 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어제 보시고서는 좀 아쉬우셨던 점이 있다면 그건 어느 점이 있어요?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예. 여러 가지가 저 포함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제 그 김민석 이 총리 예. 인준이라든지 아하.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 문제 예. 또 본인들이 야당 했을 때 예. 했던 행동 하나하나 이런 부분이 막상 집권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은 야당하고 협치를 하고 좀 대화를 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야당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듣겠다. 이런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부분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30일 만에 또 나온 예.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두고 보고 한 100일 정도 돼서 정확한 냉정한 혹독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협치 말씀하셔서 예. 어제 이제 야당 대표 자주 만나겠다 야당 의원들 네. 뭐 공개 모임 또 비공개로 소통하는 얘기까지도 했어요 대통령이. 그런데 이 영수회담 정례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즉답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고민해 보겠다. 정례화가 맞는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협치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나를 반대하고 나를 비판했던 국민들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런 분들의 목소리도 다 듣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 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입장이라면은 본인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고 협치를 누구보다도 강조했기 때문에 저는 여야 영수 회담이라든지 수시로 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만남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요. 아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귀를 기울이고 아하. 자주 영수회담을 하는 것이 네. 협치의 행동이고 또 본인으로 네. 봐서도 저 국민들로부터 굉장한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네. 입장이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있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관심 갔던 부분 중에 하나는 검찰 개혁에 대한 문제. 네.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면 문재인 전 정부 때보다는 훨씬 검찰 개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 네. 그리고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하는 거는 그 뭐 대세다. 그 얘기.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타임라인을 추석으로 정해서 추석 때까지 입법적으로 어느 정도 얼개가 갖춰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이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 언급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 당 지도부의 입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1949년 검찰정법 제정 이후 76년 만에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으면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방적인 통행이 이건 안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공론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야당의 협치를 통해서 충분한 수기를 하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충분하게 논의 과정 끝에 이루어져야지 그 어떤 그 시한을 딱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네.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어허. 좀 더 수기가 필요하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허.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이제 사실 국민들 제일 관심 많은 게 이게 부동산이잖아요. 네. 얼마 전에 대출 규제 여기에 대해서 이 맛보기에 불과하다. 수요 억차책은 아주 많다. 뭐 상황 보고 내는 거고. 그다음에 공급 정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밝혔거든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 생각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항상 부동산 정책은 지금 예. 진보 정권에 들어섰을 경우에 이게 부동산 값이 뛰었거든요. 어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시장 경제 원리에 놔두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규제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 예. 이런 부분은 갑론을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 급격한 예. 이런 정책은 또 다른 화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그러나 다만 집값은 잡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청년들이 또 신혼부부들이 예. 좀 예. 용이하게 아하. 좀 집을 좀 구입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 경기가 지금 바닥입니다. 알겠습니다. 연쇄 지금 부도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아하. 정책은 그 시장 경제 원리에 예. 맞춰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30일 기자회견 얘기를 계속 하고 싶으시겠지만 주제를 바꿔서 네. 논란의 이 국민의힘 당내 이야기를 좀 질문을 드려보죠. 비대위원이시잖아요. 네. 저 합류하실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뼈를 깎는 쇄신에 나서야 한다. 당명을 포함한 모든 걸 내려놓는 열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뼈를 깎는 쇄신, 모든 걸 내려놓자. 이건 모든 의원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냐라고 예. 저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개헌과 탄핵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 우리가 너무 안주했고 어허. 또 안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책임을 지는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허. 그리고 책임을 지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도대체 뭐 했느냐 예. 이런 반성의 시간도 갖고 그리고 나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달 줬는데 한 달 동안 별로 못 봐. 그래서 그게 이제 허송 세월이 됐죠. 왜냐하면 그 타이밍을 놓쳤죠.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정치, 골프, 주식은 타이밍이다. 그런데 타이밍을 놓쳤거든요.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타이밍을 놓쳤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라도 지금 충분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국민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죠.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들어야 되죠. 그리고 반성을 해야죠. 국민의 목소리가 지금 반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성을 하는 겁니다. 반성하고 이제 변화에 줄 때 이런 혁신안뿐만 아니라 이거 당면까지도 바꾸면서 우리가 한때 민주당도 그랬어요. 한때 패족이었다. 우리가 지금 패족이 된 겁니다. 패족이 됐기 때문에 기본에서 어렵고 힘들고 또 난관이 부딪혔을 때는 언제든지 기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지향적으로 가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국민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그런 각오로 국민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 국민의 정책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 맞춤형 이 정책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제가 당면까지도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던 것이죠. 의원님 반성을 해야 된다. 네. 반성하는 거 쉽잖아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실천인데 앞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뭐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원하는 것도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보다 실천. 맞습니다. 지금 당내 일부에서는 인적 쇄신 얘기들 하거든요. 인적 쇄신이란 거 말하면은 몇몇 중진 의원 차기 총선 불출마라든지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당내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중진의 불출마 선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시간이 가다 보면은 또 어느 정도 총선이 다가오지면은 그런 분들이 몇 분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건 총선 때이고 지금요. 문제는 그것이 하나의 이벤트. 쇼로 비춰서는 안 된다. 진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국민들이 인정을 하는 거지 하나의 쇼에 불과하고 이벤트에 불과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그런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해주고 또 시대가 판단을 해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단 우리는 어떤 지도부가 앞으로 탄생을 하더라도 미래지향적은 지향적으로 가야지 과거 지향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기존의 틀을 깨야 된다.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야지 과거 지향적으로 과거에 돌아가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뭐 젊은 미래 주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개혁의 깃발을 들고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과거 지향적이 안 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뭐 대선 때 있었던 후보 교체 파동, 그다음에 비상기업과 탄핵 이거는 묻어두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묻어주는 게 아니죠. 이거는 묻어주고 안 주고 이거를 차원이 떠나서 이미 국민들이 이거는 심판을 했어요. 판단을 했어요. 이미 판단은 끝난 이미 문제다. 판단했어요. 그거는 역사에 실패한 정책이든 성공한 정책이든 이미 역사 속에 묻혔습니다. 그거는 국민들이 이미 심판을 하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 대선에서 우리가 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역사에 남기고 미래지향적으로 주자들도 또 앞으로 지도자들도 미래지향적인 분들이 많이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비대위 안에 혁신위가 있잖아요. 안철수 혁신위원장은 이제 대선 100서부터 시작해서 혁신안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혁신위에 비대위가 100% 전권을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혁신안이 뭐가 나오든지 간에 비대위는 수용하는 거예요? 지금 기본 원칙은 수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혁신안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누가 봐도 국민들이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토의를 해야 되겠죠. 심의를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 내가 누차 강조하지만 좋은 것이 많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많이 팔리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이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정책을 수정해야죠. 그럴 때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토론하고 심의를 해서 또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기본 원칙은 안철수 혁신 이외에 모든 정권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비대위 지금 현 비대위의 가장 큰 이제 과제 중에 하나가 전당대회 하는 거잖아요. 8월 중순에 합니까, 의원님? 저는 이제 8월 대부분 이제 국회의원들이 8월 중순에 뭐 하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빨리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지금 이거 손자병법에도 이제 적을 알아야 우리가 그거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현상으로 돌아가고 있냐면은 지금 민주당이 지금 8월 3일 날 지금 새 지도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새 지도부가 누가 될지. 그다음에 또 3대 특검법이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 그럼 그게 계속해서 빛이 오르면은 뉴스가 어느 쪽으로 흐르냐. 특검. 특검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는 하나의 파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들에게 우리 당원들의 파티고 국민들에게 우리의 정책을 보여주는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허. 이제 그런 부분이 희화되고 예. 묻힐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 그래서 우리가 전당대회에서 차세대 차기 주자를 예, 예. 뽑기로 했으니까 어허. 그건 이미 결정된 거니까 예. 이런 부분을 속도 조절을 저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이게 뭐 대다수 우리 의원들이 뭐 빨리 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그게 이제 정책이 이렇게 이제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어제 이제 삼부토건 압수수색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김건희 특검 1호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거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저는 뭐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예.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 다만 너무 원인 규명은 필요하겠죠. 예. 그러나 정치적으로 너무 흐르지는 않아야 된다. 그러나 뭐 누구나가 이제 법 앞에는 평등하는 예. 거니까 뭐 정당하게 수사를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김대식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